해결이 안 될까요? 3차 신경통. 이것이 불편한 진실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를 많다. 10년 전만 해도 의사들조차 이것이 대한 들어보지도 못한 흔치 않은 일이었다. 병이 알려져서 이제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다. 3차 신경통이 치료까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초기에 치과를 찾게 되는데 3차 신경통이란 병을 아는 치과 의사들은 매우 드물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은 좀 나았으리라 생각을 해 본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해서 이빨을 뽑지 말라는 거죠. 이 정도로 정보가 드물긴 했어도 3차 신경통이라는 단어를 알기만 해도 병원이나 치료센터가 영업이 되던 시기도 있었다. 인터넷에서 3차 신경통을 검색을 찾으면 나오는 정보가 워낙 없어서 그런 와중에 고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용한 것도 봤고, 그러나 거의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쫓아 따져본 결과 대충 이런 스토리 같았다. 3차 신경은 어찌되었든 무통기 내지는 증세가 호전되는 시기가 있다. 그것은 치료 덕분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 어쨌건 치료를 하는 중에 통증이 없어지니 치료는 본인이 고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이 3차 신경통을 고쳤다고 공부를 한다. 그러나 그 환자에게 다시 통증이 재발한다 해도 치료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환자는 효과도 없는 그 치료를 다시 받으러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몇 번 겪은 일이다. 일단은 3차 신경통이 발견했을 때 환자들이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헤매는 경우가 많다. 3차 신경통 관련된 진료과는 세 가지 정도다. 신경과, 신경외과, 통정의학과, 그 위에 구강내과도 있으나 부차적으로 병행하여서 치료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서 아직 병명이 확실치 않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 중이라면 처음에는 우선 신경과에 갈 것을 추천을 해본다. 통증의학과는 조금 미묘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증이 우리가 겪는 통증과는 조금 다른 듯해서 그렇다. 신경과를 먼저 찾으라. 3차 신경통 좀 드문 병이라 의사가 경험이 없는 때도 있다. 단 우리는 이래서 막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해서 약효는 별로 없는 상태가 오래된다. 우리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약을 매일 꾸준히 먹어야 하는 사람이므로 대학 병원에 가면은 최대 3개월치는 처방받을 수가 있어서 처방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병으로움을 좀 줄일 수가 있다. 본인에게 그러나 수술을 염두고 있다면 선택지는 매우 좁아진다. 3차 신경통 관련 수술에는 경험 많고 실력이 있다고 알려진 의사들은 숫자도 적고 물론 모두 대형 병원이므로 예약을 하면은 몇 달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 사실 서양의학에서는 치료가 아닌 통증 조절의 약물요법 아니면 시술이나 수술밖에 없다. 약물은 근본 치료가 되지 못하고 시술이나 수술은 워낙 부작용이 심하고 위험성이 있어서 가급적인 최고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다. 그렇다면 한의학이나 기타 대체학, 건강기능식품 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도 많은 돈과 여러 가지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내가 3차 신경통 환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내 특유의 열과성을 다하는 성격을 바탕으로 수술을 하고 내 병을 고치게 되고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한의원은 물론 별의별 것을 다 쫓아다녔다. 나는 그때 생각이 있었다. 만일 누군가 진짜로 3차 신경통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줄 테니 1억 원을 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나는 달러 빚을 내서라도 1억을 기꺼이 낼 것이다. 그렇다면 1억을 100개로 쪼개서 100만 원씩 100가지 치료를 받아보고 그 중에 단 한 개만이라도 진짜로 3차 신경통을 고칠 방법을 찾아내면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나는 1억을 쓸 각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고친다고 하는 새로운 방법이나 대체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비쌌다. 훌륭한 인성을 지닌 치료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물었다. 많은 경우에 환자는 환자기보다는 돈을 내는 고객일 따름이다. 그래서 대충 해봐도 한 1억을 훌쩍 넘게 돈을 쓰게 됐다는 거죠. 참 약은 치료가 아니라 누르기다. 그래서 3차 신경통 약은 일단 1차약과 2차약으로 분류된다.
의사들은 먼저 1차 약을 쓰고 그것만으로 통증이 잘 안 잡힐 때 2차 약을 처방한다. 그러나 3차 신경통 카페에서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은 처방약이 어찌나 다양한지 의사마다 어떤 기준으로 처방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은 가장 중요한 약물은 말초 자극에 대한 3차 신경기계 수용체의 반응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 약들이죠. 신경을 어떻든 억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지럽게 그래서 둘째로 가급적 일정한 시간에 투여하는 것이 좋은데 식후에 먹는 것이 권고되나 우리는 통증이 심할 때 식사가 어려우므로 그런 경우 식사와 관계없이 먹어도 된다. 셋째, 복용 중에 최대한 금주하도록 한다. 넷째, 어지럽거나 졸음을 올 수 있으므로 기계 조작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발열, 오한, 근육 등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전문이었어. 이렇게 해서 고생을 하고 2차 투여 병증은 간질이나 이런 데 먹는 것이고 또 바클로펜 뭐 이런 약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참 현대약 중심으로 많이 했네. 투여 병증은 가비펜틴 신경 여기에 정리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마다 효과가 반응은 다양하다. 이렇게 마약 성체 도전은 극통이 올 때 일시적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스테로이드가 급성신경통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동반되므로 이렇게 해서 현대약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별 시도를 다 해봤는데 어금니 쪽에서 마치 초강력 고무줄로 묶어놓고 그것을 입을 열 때마다 억지로 당기는 것 같은 느낌, 통증을 감소시키므로 물불 안 가리고 시도하다 쓴맛을 본 케이스다. 그러나 효과가 있다고 카페에 보고한 3차 신경통 환자도 있으니 역시 3차 신경통은 변화무쌍하고도 다양한 세계다. 캡사이신은 체내 신경발달, 진통, 소염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캡사이신 이렇게 다양한 약들을 소개를 하고 있군요. 중요한 포인트는 약을 처음에 처방받은 그대로 관성적이고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하게 3차 신경통 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 약을 계속 먹으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약을 늘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줄이는 것이다. 자꾸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요. 시술이나 수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술이라는 절개를 하지 않고 경비하는 방법. 수술과 수술의 종류는 시술이나 수술 후에 전체적으로 안면 감각의 저하를 가져오나 그 강도나 감각이 되돌아오는 기간도 환자보다 천차만별이다. 3차 신경처 차단술은 1904년부터 이렇게 해서 거주파, 응고술 등등 이런 기술적인 것이 있고 감마나이프, 성장신경 차단술, 풍선 압박술, 미세혈관 감압술 다양한 것이 다 있다라는 거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감각저하나 마비, 청력 이상 등등 그래 본인의 몸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 어떤 일을 의지한다 한들 결국 내 몸을 대신해 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몸을 내가 100%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신중하게 하기를 조언한다. 자, 그러면 3차 신경통이 내게 준 깨달음은 3차 신경통이 나에게 알려준 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3차 신경통이 고약하고도 끔찍한 병이 왜 나에게 왔는지 하늘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했다. 똑같은 통증을 좋으니 얼굴만 아니면 차라리 감사할 것 같았다. 얼굴을 많이 썼고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늘렸다는 거겠죠. 마치 오로지 앞만 달려있는 경주마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도 없이 달리고 있었다. 나의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면서 신을 가지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도와주던 사람이었다. 그 어머니를 보내는 장례식장에 행하고 더 슬퍼질 것 같았다. 행하니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을 그 장면에 대변해 주는 듯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여전히 열심히 살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떠오른 게 없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 내가 이 세상에 온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삶자 신경등에서 이래 언제나 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건강을 잃은 이래 내 인생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전까지 나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의 배의 키를 잡은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도움을 주는 분이. 내가 원래 전공하던 시각 디자인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조업을 해내는 직업이다. 내가 디자인 전공 교수를 할 동시에 학생들에게 우리가 뭐 하는 그래서 시각 디자이너가 하는 일도 같은 맥락이다. 열심히 살았어. 나 자신임을 절대로 잊지 말자. 어떻든 나 자신이다. 책임질 것은 나 자신이다.